오늘도 주식남녀 시간입니다. 이번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이 시간대 새롭게 런칭한 코너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와 전문가 두 분, 세 사람이서 종목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00초 동안 각 본인들이 가지고 온 종목을 브리핑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5%일 때 별 하나 가져가고 10%면 별 2개 가져가고 이렇게 별을 많이 획득하는 이들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로 용기를 내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KB증권 대치지점 정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여유 만만이신 우리 윤동식 대표님도 오늘 프로그램은 사실 좀 긴장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긴장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투자해서 대회를 해서 좀 지면 시원섭섭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외모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이셨죠, 정희진 팀장님? 뭔가, 네. 무언의 웃음. 정희진 팀장님, 저희는 사실 뭐 이런 포맷으로 한번 만남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픽하는 그 자리였었는데 이번엔 제가 얼결에 또 종목을 개미 대표로 들고 와야 돼요. 저랑 이 종목 대결을 하게 되는데 좀 콧방귀 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고요. 앵커님께서 워낙 보시는 눈이 좋으셔서 아마 개미 대표를 하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아마 재미있는 여성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셋이서 과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종목 이야기는 제가 전해야 되니까요. 첫 곡은 남자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죠. 네, 겨울철 호빵보다 더 빵빵한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윤동식의 픽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100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제가 갖고 온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 호빵보다 빵빵해질 계좌, 좀 빵빵해질 얼굴일 수도 있겠죠. 메디톡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고점 85만 원대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나와서 53만 원까지 빠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휴젤, 메디톡스, 대용제약 등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2018년도 2월에 중국에 판매허가 신청을 했었죠. 그게 올해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톡스를 판매허가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다는 걸 기록을 해보면 올해 한 2월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보톡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보톡스 기술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뉴로녹스, 코어톡스, 이노톡스 이렇게 3개인데 뉴로녹스, 코어톡스를 올해 애롤 한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8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 4분기 한 540억 정도 매출 나온다고 하면 18년도 기준으로는 한 2,200억, 3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제약바이오 섹터, 제조 모두 통틀어서 50% 이상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 22만 원대까지 맥스를 친 상황인 거고, 휴젤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안전한 메디톡스가 조금 계좌를 조금 더 빵빵하게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픽은 메디톡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초가 오버됐습니다. 생각보다 100초가 너무 짧죠. 메디톡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희진 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뭔가 열심히 받아 적으셨어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진입하기에 좀 부담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중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보톡스사들과의 어떤 그런 경쟁, 우리나라 말고 혹시 다른 경쟁 업체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 상장된 기업은 2개가 있고요. 란주라고 보톡스 기업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엘러간이라고 2개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각턱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엘러간 같은 경우는 시술가 100만 원, 그리고 란주 같은 경우는 시술가가 20만 원. 그래서 그 너무 비싸네요. 미디움 가격으로 한 40만 원으로 측정을 해서 메디톡스에서는 시장을 점유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3, 4만 원이니까 중국에서 3, 40만 원이면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되지 않겠나? 목표가, 생각합니다. 손절가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시간. 예, 목표가 65만 원 작게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종가상 49만 원이네요. 49만 원, 이게 59만 원이 잘못 써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53만 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가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 종가상 이탈 안 되면 4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의 메디톡스, 저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제 질문은 컷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할래요. 정희진 팀장님 이제 출격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Pe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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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Pinocchio. Des titounet. Un pied tout en haut. 광섬유의 신의 스타, 뭔가 우리 스타 같은 정희진 팀장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희는 어제 서로 종목을 나눴거든요. 이 종목 할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정희진 팀장님 종목이 오늘장 벌써 급등을 했어요. 별 하나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7% 급등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곧장 백조 브리핑 전해드리시죠. 네. 제 종목은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5G 관련한 광섬유 업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대한광통신이 있죠. 그럼 이제 차세대 신의 스타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통신 3사에서 3월부터 5G 상용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섬유 이런 필요한 장비들의 어쩔 수 없이 전면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수적인 그런 수요가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적 적자 전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적 적자 전환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실적에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년 중국의 로컬 시장에서의 어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요. 그런 AT&T와 같은 굴지의 그런 글로벌 매출 처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이거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계속해서 사실 좀 이렇게 매집이 된 구간이 있고,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양봉 적삼봉이라고 하죠. 오늘 이렇게 뜨면 바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만약에 방송을 보시다가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양봉을 보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수급을 동반한 양봉,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급들은 꾸준하다라고 보아줄 수 있고,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을 보면서 손절가는 6,000원 잡고요. 매수가는 제가 어제는 7,400원 선이라고 저희끼리 나눴었는데, 오늘 7,800원에서 900원대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장중에 잠깐 7,920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가겠습니다. 7,500원 라인 떨어지면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어요. 이미 오늘장 7.24% 급등이기 때문에 사실 별 하나를 드려야 되는 심정이지만, 일단 규칙은 규칙이니까 지금 시점부터 해서 수익을 저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뭔가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거지 하면서 약간 이를 갈고 계시는 모습이셨는데 어떻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고. 처음 뵙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봐야 되니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대주주가 한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유통 물량이 한 어림점자가 한 5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적자 기업인데 만약에
뭐 투자 과열 예상 종목도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시청자님들이 보고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몇 프로 정도 포트에 담아야 되는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전체 포트에서 한 10% 정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좀 크고 좀 더 단단한 그 종목 포트들은 이제 30~40%씩 담으시고 이 부분은 10%, 5%에서 10% 매수를 하면 재밌게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 유통 물량이 한 30%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유 대표님 어떠세요? 저 종목을 듣고 났는데도 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투자 패턴과 투자 방법이 좋냐 안 좋냐 기준을 잡긴 애매하지만 저는 적자 기업은 안 삽니다. 저는. 정말요? 난 적자 기업은 사지 않는다. 정희진 팀장님은 나는 승부사 기질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종목에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발표 마지막에 할 때 내 차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시간 전에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박민영의 촉픽 가도록 할게요. 정희진 팀, 저와 자리 바꾸시죠. I will survive. Oh,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ll stay alive. I've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ve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예비 주인공 하나쯤은 담고 가야지. 제가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 뭐 폴더블 아니면 IT 쪽에서 혹은 남북 경협, 수소차 뭐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있죠. 저는 남북 경협주를 택했습니다. 여왕개미답게 경협주 쪽에 관심을 둬보려고 해요.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비건 대표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 끝까지 제재할 것,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너네가 하는 만큼 하겠다. 그 수혜주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어?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 종목을 고르고 오늘장 강보합 진행이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저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를 요구하는 스몰 딜을 할 것 같고 북한은 금융제재 혹은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런 쪽으로 서로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을 하고 나중에 또 차차 비핵화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있을 것 같다. 왜냐, 이 5.24로 인해서 현재 지금 우리 교류가 중단된 것이지 꼭 남북 간의 뭐 제재 문제였던 건 아니다라고 금강산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측에서 자기네 돈 안 들이고 뭔가 슥 하나 내어주기 좋은 건수가 그래도 금강산 관광 뭐 그쪽 특구 열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주를 뭘 꼽아야 될까? 북한 비핵화 위해서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어디가 될까? 우리 남북 쪽에 관광 얘기할 때 현대 아산 뺄 수 있겠습니까? 현대 아산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현대 아산은 금강산 관광특구의 뭐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도 현대 엘리베이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면서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뭐 승강기 혹은 무빙워크, 우리 생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좀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이나마 저와 같이 한 방을 노려보고자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많이 올랐죠. 오르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월 말까지 좀 가져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갖고 왔는데요. 끝났어요, 시간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가격 라인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냥 좀 소심하게 13만 원 정도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어떠세요, 윤동식 대표님? 제 질문이요? 네. 전 궁금한 거는 그 인어공주가 처음에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다 나오면 덜 놀래잖아요. 이게 그 패턴으로 갈지 그거랑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2차 정상회담이 왔을 때 매도해야 되는 건지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져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 때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슈를 보면서 계속 가져가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 정희진 팀장님도 짤막하게 여기에 대한 코멘트 살짝만 해주실까요? 저는 늘 경협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 늘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시점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3만 원 잡고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다행히도 제 시간대 시간이 짧아서 두 분의 공격을 전 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인사드렸던 주식 남녀 세 종목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5% 수익 달성 때마다 계속 별을 가져가는 룰도 여러분 생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인사 나눴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인사드렸던 시장공감 채널 새로운 코너도 꾸준히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